오늘은 데브 시스터즈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브 시스터즈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가 변동이 좀 많이 심하죠.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굉장히 심한데 이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 뭐 당연히 모든 주식에는 이제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제 게임주는 어쨌든 금리, 이 고금리 시대에 영향을 받고 있고 그리고 나서 현재 가치가 제일 중요해지거든요. 고금리 시대가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가치는 뭐냐? 말 그대로 데브 시스터즈가 지금 재무 구조가,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적자 상태가 아니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기대감까지 갖고 있느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체크를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뭐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그런 주식들도 많죠. 근데 대부분의 게임 주식들은, 그리고 어쨌든 데브 시스터즈도 시가총액이 한 5천억 정도 되는데 뭐 싸다고 하면 쌀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뭐 확실한 모멘텀이 있어야 이 주가를 많이 갖고 있는 세력들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런 좋은 건덕지가 이제 오늘 시장도 마침 엄청나게 강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코스닥 반등이 나온 타이밍에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증권에서 데브시스터즈 중국 진출 임박했다. 왜냐면 사실 중국 진출에 대해서도 원래 계속 얘기가 나왔고 쿠키런 킹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 이제 주식시장이 너무 침체되고 안 좋아지니까 금리 인상의 여파가 계속 지속될 것 같다.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차트가 좀 많이 무너지고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좀 강한 지수 반등과 함께 이 121선을 딱 여기를 뚫으려고 돌파 시도를 하다가 지금 살짝 힘이 빠진 느낌인데 그래도 의미 있는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살펴보면은 중국 진출 임박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앞으로 나올 게임들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4개 정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것뿐만 아니라 원래는 이제 라인업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개발 중이던 게임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21년, 22년, 그리고 23년 뭐 초반까지도 데브 시스터즈가 어떤 모멘텀이 좀 부족했는데 이 중국 진출하면서 이 네 가지의 신작 게임 그리고 이제 출시가 머지 않았는데 빌리빌리 가서 들어가 보니까 이제 뭐 사전 예약도 받고 있었고 뭐 지금 13만 5천 명 정도 사전 예약의 평점도 8.6점으로 사전 예약 수도 계속 늘고 있는 추세고 추산 300만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시일이 임박할수록 어쨌든 기대감이 생길 만한 무렵인 거는 변함없고, 그리고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CPI 발표나 뭐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침체가 올 것이다. 우리가 이런 걸 따지면서 게임주에도 영향이 오기 때문에 이 미 연준의 어떤 금리 정책 변화에 가장 중요한 이 CPI가 어떻게 나올지 12일 날 공개가 되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또 데브시스터즈 코스닥 100을 코스닥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흐름이 이제 이어질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업에서 자체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음, 이 인건비가 상승해서 좀 영업이익에서 좀 적자를 좀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빨리빨리 어, 이 재무를 좀 건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반적인 마케팅 예산 축소도 했고 광고 선전비가 감소해서 좀 적자를 좀 축소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런 게임들을 이제 연구 개발하면서 거기에다가 개발비를 헛되게 쓰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쨌든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데브 시스터즈의 어쨌든 이 주가가 지금 이 가격이라도 지켜지고 더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이 쿠키런이라고 하는 이 IP죠. 이 IP가 워낙에 대중들한테 너무 이 호감 이미지로 어, 기억이 돼 있기 때문에 되게 이제 귀여운 이미지잖아요. 뭐 물론 이제 뭐 과금 정책에 대해서는 호감을 못 느끼는 경우는 많지만 음, 또뭐 과금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일 수는 있는데 그냥 이 캐릭터만
상품 자체만 놓고 보면은 되게 호감이 가기 때문에 뭐 이런 IP에 대해서는 뭐 여지없이 이 회사의 강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데브시스터즈가 이제 쿠키런 글로벌 누적 매출 1조 원을 달성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뭐 1조 원 벌었다는데, 그래서 근데 왜 너네는 지금 적자 기업이냐?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팩트는 팩트니까요.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건실하기 위해서 아무튼 번만큼 썼다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나간 돈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이 IP를 살려내서 어, 이제 제가 갖고 왔거든요. 뭐 이제 이런 거요. 쿠키런 브레이버스 살리는 역할이거든요. 이런 거를 어떤 회사가 이 뭐 유희왕, 뭐 포켓몬 이런 카드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이 IP 강세인 그런 회사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카드 게임, 어, 그냥 유희왕의 이제 듀얼 마스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또 홍보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거는 대중들한테 좀 퍼져 나갈 수 있거든요. 카드게임 매니아층이 상당하기 때문에. 물론 이게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는데 중요한 건 이런 시도 자체를 기획해서 직접 실행할 수 있는 회사가 과연 어, 뭐 누가 어디가 있겠느냐,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정말 IP는 어쨌든 어, 확실한 IP를 갖고 있는 건 맞다. 뭐 물론 이게 잘 팔릴지 안 팔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각화를 하려고 하는 모습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싶어요. 뭐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 저런 사업도 하고 있구나. 꼭 게임에 국한된 건 아니구나.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모험의 탑이라고 해서 구 이제 프로젝트 B라고 하는데, 실시간 협력과 몰입도 높은 직접 조작 전투 경험을 통해서 캐주얼 협동 모바일 액션 게임을 만들고 있다. 뭐 몬스터로 가득한 신비로운 팬케이크 타워를 오르기 위해서 탑을 오르는 그런 개념인가 보네요. PC 기반 유저의 시연을 선보인 계획이다. 전시 부스에서. 지스타 이제 2023이 이제 열리는데, 여기에서도 참가해서 보여준다, 시험 부스 연다고 하니까 기대감이 계속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 출시하면 어쨌든 중국에서도 막 뭐 무조건 성공한다, 뭐 한다 이렇게 그런 기대감 가질 수도 있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뭐 평타만 쳐줘라 이런 기대감과 함께 또 이런 신작에 대한 모멘텀까지 또 연달아서 이제 올라오면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VR까지도 또 도전한다고 해요. VR 플랫폼에도 도전을 하는데, 아무튼 계속 회사에서 말하고 있는 게 이 다각화예요. 계속 모바일 게임에만 국한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PC든 뭐 카드 게임이든 뭐든 간에 회사의 이 쿠키런 IP를 썩히지 않겠다. 그동안 회사가 오랜 기간 어쨌든 준비해온 것들을 다 시장에다가 공개를 하고, 어, 뭐 쿠키런으로 누적 매출 이제 1조 원을 벌었다고 하는데, 어, 이걸로 이제 뭐 벌어들인 돈들을 헛되이 쓰지 않았고, 회사를 발전시키는데 얼마큼 기여를 했는지 공개를 뭐 증명을 하겠다. 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또 다키스트 나이트 뭐 이런 것도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브 시스터즈를 봤을 때 성공할 여력이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는 결국엔 이 IP의 성공에 달렸다. 이 IP의 대중화. 그러니까 이미 대중성 있는 IP인 것만큼은 이건 누구나 인정을 하거든요. 대중성은 있는데 이거를 더 효과적으로 대중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게 다각화로 접근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과연 통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주가의 급등락이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그것만큼 인정을 받으려면 이것들 중에 어쨌든 성공하고 좋은 모습으로 이 재무제표를 건실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만 그게 가능한 거니까, 그런 게 받쳐주지 않는다면 주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올라갔다가 또 급락할 때는 너무 크게 떨어지고 그런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결국엔 지금 장기간 동안 이 기준금리가 뭐 0.5% 떨어져도 5%고 1% 떨어져도 4.5%입니다. 여전히 고금리라는 거예요. 미국 연준. 우리나라는 미 연준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금리 시대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회사가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한 회사의 주가는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